팩트체크, 손흥민 바르셀로나 이적설 또 떴다. 토트넘이 손흥민 재계약 안에서 생기는 각종 이적설들. 손흥민이 내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자유계약, FA,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신빙성 없는 소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던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입단이 여기저기서 나와 시선을 모은다. 바르셀로나 소식을 다루는 카르페타스 F12는 28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니코 윌리엄스보다 나은 프리미어리그 출신 월드스타를 무료로 데려올 것이다. 데쿠 단장이 계약 만료 예정인 스타와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월드스타는 토트넘 호스퍼 캡틴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 6월이면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매체는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멋진 활약을 펼치며 꿈같은 주를 보냈다. 한지 플리게 선수들은 바이에른 뮌헨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을 상대로 4골을 넣었다. 매우 발전된 수비 라인, 매우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미드필더, 모두가 치명적인 삼지창으로 구성돼 있다. 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로 구성된 스리톱이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로 구성된 스리톱으로 라리가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최근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무려 4골을 넣었고 라이벌 레알을 상대로도 4득점 완승을 거두며 최근의 경기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로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를 언급했다. 주전 3명을 제외하면 페란 토레스, 안수 파티, 파우 빅토르 등 기량 미달인 선수들이 많다. 마음 놓고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다. 매체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중 하나는 교체 선수와 선발 자원 사이의 수준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구단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틀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는 옵션이지만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데쿠 단장과 호안 라포르타 회장은 이미 급여 한도 문제로 영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니코도 적어도 1년은 더 남기로 결정했다. 며 바르셀로나는 계약이 종료되는 월드스타를 매우 긴밀하게 살피고 있다. FA로 많은 선수를 추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바르셀로나가 FA 시장을 노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름이 나왔다. 매체는 조나단 데이비드, 요나단 타 등 명단에 오른 이름들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며 지난 몇 시간 동안 구단 퀄리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추가됐다.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손흥민이다. 라고 했다. 매체는 손흥민의 계약은 이번 여름에 끝난다. 우승 후보팀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며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득점 능력이 팀 공격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고 손흥민 영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현실적인 이적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현지에서는 손흥민을 바르셀로나의 타깃으로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이달 초 스페인 엘나시오날이 처음으로 손흥민 영입설을 보도하며 큰 화제가 됐다. 이번이 올 시즌에만 이번째다. 마침 토트넘도 손흥민 대체자 찾기에 나섰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영국 호스퍼 HQ는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 후계자를 이미 찾았다.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선수 생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적인 경력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현재 32세다. 토트넘과 계약은 2025년까지 남아있지만 토트넘은 한국의 슈퍼스타를 넘어선 삶을 모색해야 한다. 며 손흥민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손흥민에게 위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 유스 출신 마이키 무어나 내년 1월 합류할 양민혁, 올 시즌 영입된 윌송 오도베르를 손흥민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여기고 있다. 토트넘도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과 재계약이나 연장 옵션을 발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손흥민을 향한 바르셀로나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FA로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이강인과 전혀 다른 운명, 입단 동기, 1월에 이탈, 가능성, 유벤투스가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유벤투스는 1월 이적 시장 때 슈크리니아르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벤투스의 이상적인 계획은 파리 생제르맹, PSG으로부터 주급을 보조받아 임대로 그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구단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슈크리니아르는 다재다능한 센터백 자원이다. 188cm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비를 보이는 파이터 유형이며 수비 지능도 좋아서 뒷공간 커버나 패스 차단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큰 키에 비해 스피드도 준수하고 1대1대인 방어 능력도 뛰어나며 빌드업 능력도 좋아서 전술적인 다양성을 제공한다. 슬로바키아 리그를 거쳐 2016년 이탈리아 무대에 입성했다. 삼프도리아에서 1년 동안 준수한 활약을 한 그는 2017년 인터밀란의 부름을 받았다. 인터밀란에서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자리 잡았다. 이적 첫 해부터 주전으로 활약한 그는 2022에서 23시즌까지 통산 246경기 11골 5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을 이끌었다. 이에 여러 구단이 그를 목표로 했다. 인터밀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토트넘 호스퍼 부임 이후 그의 영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슈크리니아르는 옛 은사와의 재회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그는 프랑스 리그의 PSG로 이적했다. 그렇게 2023에서 24시즌 슈크리니아르는 PSG에 입성했다. 수준급 센터백인 만큼 팀의 수비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약은 기대 이하였다. 2023에서 24시즌 컵대회 포함 32경기에 나섰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진 못했다. 2024-25 시즌에도 주전 경쟁에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적설이 떠올랐다. 선수 본인도 이적을 고려하는 듯하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는 1월 이적 시장 때 이적을 고려하고 있으며 많은 구단이 그를 노리고 있다. 유벤투스는 후보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PSG가 임대로 그를 내보내야만 이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3. 월드컵 열면 안 되는 멍청한 한국. 비난했던 메뉴 레전드, 아모림? 치단이 나은데?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경질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빠른 후임 물색에 초일기에 들어갔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39세 후배 아모림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용의까지 공식으로 밝혔다. 이 가운데 메뉴 레전드로 불렸던 폴 스콜스는 아모림 감독 선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30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매체 BBC와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등에 따르면 메뉴가 1000만 유로, 하나 약 150억 원을 지불해 아모림 감독을 데려오기로 했다며 스포르팅은 맨유로부터 아모림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신 등에 따르면 아모림 감독 역시 메뉴의 제안과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메뉴가 문제없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한다면 아모림 감독의 선임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앞서 메뉴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텐 하흐 감독이 메뉴 1군 감독직에서 떠났다며 에릭은 2022년 4월에 부임해 2023 카라바오컵과 2024 FA컵에서 우승했다. 우리는 에릭이 그간 보여준 모든 업적에 감사하고 그의 앞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며 그의 경질 소식을 공식으로 못 박았다. 이로써 텐 하흐 감독의 마지막 공식전은 지난 27일 치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이 됐다. 이 경기는 1에서 2로 패배했다. 텐 하흐 감독은 선임 직후 22에서 23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라 6시즌 만에 맨유에 우승컵을 선물했다. 폼이 좋지 못했던 팀을 이끌고 리그 3위, 23승 6무 9패.
승점 75점, 위 반등과 카라바오 우승을 일궈내며 호평받았다. 하지만 23에서 24시즌부터 성적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고 전력 보강조차 실패하며 경질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맨유는 그럼에도 텐하그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신뢰를 보여줬지만 성적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